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6세 직장인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제 인생이 완전 뒤바뀐 경험을 했어요. 좋은 쪽이면 좋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 버렸죠. 지금부터 이 사연을 통해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중견기업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주위에서 알아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그래도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금액을 주고 있는 회사라 나름 만족하며 다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소소하게 행복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됐죠.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안정감이 많이 생긴 상태였거든요. 당시 제 옆엔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사이였죠.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음악에 관심이 많아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좋아하는 게 비슷해서 취미를 공유하며 연애를 했죠. 그렇게 오래 연애를 하다 보니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오빠는 언제부터 기타를 친 거야? 동아리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기타 잘 치던데? 아, 그거? 우리 집이 형제가 많은 거 알지? 내 위로 누나 둘 있고 아래로 여동생 있잖아. 셋째라 어릴 때부터 맨날 치여 살았거든. 나도 형제들이랑 다 같이 말고 혼자 뭘 배워보고 싶었어. 그게 기타야. 어렸을 때부터 항상 형제들이랑 붙어 다녔구나. 말도 마. 태권도나 수학학원, 피아노 학원까지 넷이 같이 보내줬어. 우리 동네가 시골이라 학원이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더 붙어 다녔다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기타를 배웠는지는 몰랐네. 나는 피아노 싫다고 나 혼자 기타 배울 거라고 엄청 우겨서 누나랑 동생이랑 떨어져서 기타 배웠다니까. 그 후로 그냥 기타가 좋아졌어. 남자친구는 형제들이 질린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기타를 배웠다는 말도 그저 귀여운 투정처럼 들렸죠. 저는 외동이라 남자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러웠어요. 제가 어릴 적 저희 집은 늘 북적였거든요. 저는 형제가 없었지만 엄마는 형제가 많았어요. 엄마와 이모들은 사이가 좋아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사이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형제가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모만 3분 계셨거든요. 이모들과 엄마는 제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죠. 제가 고등학생 때 엄마가 편마비에 걸리셨어요. 엄마와 저는 두려움에 빠졌지만 이모들은 내색하지 않고 매일 돌아가며 저와 엄마를 돌봐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모들의 그런 단단한 연대가 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이모들은 우리 집 식사며 청소, 그리고 엄마 병간호까지 지극정성으로 해주셨어요. 덕분에 엄마는 점점 좋아져 몸을 많이 회복하셨죠. 그 밖에도 이모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고마운 일이 너무 많아요. 다들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저희 일이라면 아낌없이 도와주시곤 했죠.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등록금을 이모들이 모아서 내주시곤 했어요. 그때부터 형제 많은 집에 대한 환상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처음 형제가 많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저는 그렇게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했어요. 주변에선 형제가 많은 남편이 부담스럽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의 본가는 시골에 있었어요. 남편의 말한 대로 복잡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죠. 시댁은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약간의 농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 건강하셨죠. 집에 식구가 많다 보니 한 번 모이면 정말 시끄러웠죠. 언니, 아직도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해요. 이제 나 줘요. 내가 할게요. 아니에요, 아가씨. 이거 금방 끝나요. 좀 쉬고 있어요.
아가씨도 오늘 일 많이 했잖아요. 언니만큼 힘들겠어요. 그만해요. 내가 할 테니까. 언니 불편하면 내 방 가서 좀 쉬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이거 많이 안 남았으니까 금방 할 거예요.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언니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어서 가서 쉬어요. 신혼 초에는 시누이들과 사이가 좋았어요. 특히 막내 시누이와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친구처럼 지냈죠.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한 사이라 남편의 형제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사이가 좋아서 같이 자주 밥도 먹는 사이였죠. 주변 사람들의 걱정이 무색하게 시누이들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냈고 신혼 초에도 저를 누구보다 챙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한 지 1년쯤이 되어갈 때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막내 시누이가 시어머니 생일을 앞두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내일 시간 돼요? 내일 우리 엄마 생일 선물 같이 사러 가자고요. 언니도 엄마 생일 선물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아, 어머님 선물 사려고요? 네, 그럼 같이 쇼핑 가요. 저도 아직 어머님 선물 못 샀거든요. 그럼 시간 맞춰서 우리 회사 앞으로 나 데리러 와요. 언니 반차 쓸 수 있죠? 나 반차 쓸 거라. 아, 내일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반차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아픈 척이라도 해서 나와요. 백화점 일찍 문 닫는데 한두 시간 봐서 뭘 살 수 있겠어요?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결혼하고 보니 문제가 있더군요. 그 문제는 바로 시누이들이었죠. 사실 시누이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시누이들은 자매처럼 잘 지내자며 저를 친근하게 대해주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를 점점 바보 취급하기 시작하더군요. 언니는 이거 사요. 저번에 엄마가 이 코트 보고 갖고 싶다고 한참을 이것만 만져보시더라고요. 내가 언니가 줄 선물 딱 정해주는 거예요. 나 잘했죠? 언니가 이거 엄마한테 주면 며느리 잘 들였다고 엄청 좋아하실 거려? 저 혼자 이걸 사라고요? 아가씨,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언니, 그럼 뭘 선물하려고 했어요? 설마 싸구려 스카프나 양산 같은 거 선물할 거 아니죠? 저는 시누이의 노골적인 태도에 당황했어요. 설거지를 대신하겠다며 웃던 상냥한 얼굴은 싹 사라졌더군요. 시누이는 저를 아래 위로 힐끗거리며 소리나게 비웃었어요. 아가씨, 선물은 주는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아가씨랑 형님은 뭘 선물하실 건데요? 그렇게 이 코트를 선물로 드리고 싶으면 자매끼리 돈을 모아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니 화났어요? 나는 언니가 그래도 돈 잘 번다고 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싸잖아요. 이 코트 직장인 한 달 월급 수준이라고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길래 꼭 사드리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이런 거 사주면 자랑할 곳도 많고 얼마나 기가 살겠어요? 신우의 말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며느리를 강조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때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당연한 듯 옷을 사라는 시누이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코트 가격표만 살펴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아가씨, 저는 이 코트 못 사드려요. 저는 따로 어머님 선물 준비할게요. 언니, 우리 엄마 선물인데 엄마가 마음에 드셔야죠. 언니 마음대로 줄 거예요? 아니요. 주는 사람 마음이 담긴 선물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랑 백화점에 왜 왔어요, 언니? 난 언니가 돈 좀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이건 너무 과한 선물 같아요. 제 능력으론 당장 이런 코트를 살 수 없어요. 언니, 솔직히 그냥 우리 엄마한테 이 정도 선물해주기 싫은 거죠? 언니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너무하네요. 아가씨, 제 입장에선 아가씨가 이렇게 선물 강요하는 것도 너무한 것 같은데요?
저는 참지 않고 할 말을 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시누이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군요. 결국 그날 선물을 못 사고 돌아왔어요. 시누이는 화가 난 듯 잔뜩 인상을 구긴 채였죠. 눈치를 보는 건 오히려 저였어요. 집에 와서도 시누이의 행동을 생각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말문이 막히고 어이가 없더군요. 사실 저는 엄마에게도 그렇게 좋은 선물을 해드린 적이 없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못 해드린 게 맞겠죠.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비싼 선물을 사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시누이에게 당하고 나니 엄마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더군요. 엄마에게도 좋은 선물을 못 드렸는데 선물을 강요받다니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시누이들의 만행은 끝나지 않았어요. 새 시누이들은 한마음으로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생신날 같이 음식을 준비해서 생일상을 차리기로 했으면서 당일이 되니 시누이들은 말을 바꾸더군요. 올케. 우리 아이가 아파서 내가 많이 늦을 것 같네. 음식은 올케가 준비해야겠다.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짠 것처럼 세 분이 모두 오늘 늦게 오네요? 그러게. 다들 일정이 있나 봐. 아무튼 나는 오늘 늦을 것 같아. 못 갈 수도 있고. 네, 알겠어요. 그럼 어머님 생일상은 결국 저 혼자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겠지? 근데 올케, 지금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좀 막막하긴 하네요. 세 분 다 음식을 못하겠다고 할지 몰랐거든요. 올케, 결국 선물을 우리 셋이 돈 모아서 샀어. 음식은 올케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시누이의 말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형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그날 셋째 시누이와 쇼핑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모양이었어요. 한숨이 절로 터져나왔죠. 당연한 듯 선물을 요구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어요. 세 명이 돈을 모아야 살 수 있는 비싼 코트를 저에게 전부 사라고 해놓고 그걸 못 샀으니 음식을 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약속이잖아요. 집에 식구도 많은데 저 혼자 어떻게 이 많은 요리를 다 해요? 그럼 어떡해. 우리가 바쁜데. 시간 있는 건 올케밖에 없잖아? 주말에 다들 시간이 없다니 제 입장에선 조금 당황스러워요. 뭐,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을까 봐? 나 진짜 바빠. 우리 애가 아픈 걸 어떡해? 시어머니 생신상을 함께 차리자던 시누이들은 그날 한 명도 음식을 하지 않았어요. 첫째 시누이는 아이가 아프다고 했고 둘째 시누이는 몸이 아프다고 했죠. 그리고 막내 시누이는 주말에 출근을 하게 됐다며 태연하게 웃더군요. 그러면서 셋 모두 밤늦게 파티에만 참석했죠. 그렇게 바쁘고 아프다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밥을 먹는 거 보니 어이없었어요. 특히 둘째 시누이는 본인이 아프다고 했으면서 얼굴색도 좋고 밥도 많이 먹더군요. 형님, 몸은 괜찮으세요? 오늘 아프다고 하셔서 걱정했는데. 응? 걱정하지 마. 푹 쉬고 일어나니까 몸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 우리 엄마 생신인데 내가 빠질 수 있겠어? 그래서 달려왔지. 아, 그러셨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다행이에요. 고마워, 올케. 음식 나쁘지 않네. 특히 갈비찜. 괜찮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시누이들이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이런 짓을 꾸몄다는 것을요. 시누이들과 항상 사이가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소망일 뿐이더라고요. 그날 혼자 생신상을 차리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이 교차했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마음이 주된 감정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시누이들이 하는 행동이 유치하긴 하지만 못 받아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1년이 지나고 다음 시어머니 생신 때도 시누이들은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형님, 올해는 어머님 생신 언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글쎄, 그걸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올케가 알아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올해도 저 혼자 알아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올케는 우리 부모님의 하나뿐인 며느리야. 형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식구가 몇인데 제가 혼자 음식 준비를 해요. 저도 직장인이라 주말밖에 시간을 못 내요. 한 번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더 이상 시누이들에게 당할 수 없었죠. 작년 생일상은 제가 차렸으니 올해는 알아서 하세요. 남편한테도 말해놓을 테니까 사남매가 잘 준비하면 되겠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올케? 지금 우리더러 엄마 생신상을 준비하라는 말이야? 네, 당연하죠. 그럼 올해도 제가 해요? 작년에도 제가 혼자 다 했는데? 당연하지. 올케가 다 준비해야지. 원래 시어머니 생신은 며느리가 챙기는 거 아니야? 저는 이번 어머님 생일잔치 준비에 빠질게요. 제가 작년에 혼자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다 같이 생신상 준비하겠다고 해놓고 다들 바쁘다고 빠진 거 잊으신 건 아니죠? 올케, 진짜 이럴 거야? 올케는 우리 부모님한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야. 며느리가 이러면 안 되지. 며느리면 힘든 일 혼자 다 하면서 시어머니 생신상 준비해야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올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며느리들 다 이래.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니? 저는 시누이의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죠. 시누이는 막무가내로 자신의 말이 맞다고 우겼어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죠. 아, 그래요? 그럼 올해도 제가 어머님 생일 준비를 하라는 거죠? 네, 알겠어요. 이제야 말이 통하는 건가? 내 말 잘 알겠지? 그럼 올케가 올해도 잘 준비해봐. 네, 제가 혼자 잘 준비해 볼게요. 걱정 마세요, 형님. 화가 나 알겠다고 하고 시누이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었죠. 시누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시누이와 전화를 끊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어머님, 올해 어머님 생신 때는 나가서 외식해야 할 것 같아요. 형님이랑 아가씨들도 다 바쁘다고 외식하자고 하시네요. 집에서 깨끗하게 해먹는 게 좋지. 굳이 비싼 돈 내고 나가서 먹자고? 근데 애들도 외식을 하자고 했니? 네, 형님이랑 아가씨도 밖에서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알아보겠다고 했거든요. 나는 작년처럼 그냥 집에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그래도 너희 편한 게 중요하지.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네, 다들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해서요. 제가 식당 예약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바로 식당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올해도 똑같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시누이들을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러다 적당한 식당을 발견하고 바로 예약했어요. 시댁에서도 멀지 않은 식당이었죠. 저는 가까운 식당을 예약하고 저는 식당을 예약했으니 20만 원씩 부담하자는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곧바로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죠. 올케, 지금 무슨 짓이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뭐 하는 짓이야? 왜요, 형님? 식당이 너무 비싼가요? 그럼 제가 더 싼 곳으로 알아볼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올케.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집에서 파티하자고. 그럼 집에서 파티를 해야지. 왜 식당에서 밥을 먹어? 올해도 다들 바쁜 것 같아서 식당에서 밥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도 바쁘기도 하고요. 동서, 기껏 생각해낸 게 밖에서 밥 먹는 거야? 나는 반대야. 당장 식당 예약 취소해. 우리한테 말도 없이 식당을 예약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미 어머님께도 식당에서 밥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쩌죠? 엄마한테 벌써 말을 했다고? 올케 머리 잘 쓰네.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엄마한테 바로 연락을 했어? 올케, 왜 이렇게 건방져? 시누이는 바락바락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신우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고 해도 올해 생일까지 제가 다 책임질 수 없었어요. 올해까지 생일상을 차리면 앞으로의 상황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초반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야 이런 상황이 다시 안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형님, 죄송한데요. 제가 형님한테 먼저 연락해서 상의 드렸잖아요. 저한테 어머님 생일상 다 맡긴다고 하시고 딴소리 하시면 안 되죠. 뭐? 내가 집에서 직접 음식 만들라고 했잖아. 저는 분명히 집에서 음식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못한다고 말하면 끝이야? 옳게 그게 끝이냐고. 저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요. 형님, 식당 예약도 제가 했으니 이제 그만하시죠. 진짜 얘가 버릇이 없네. 옳게 지금 상황 파악 안 되니? 상황 파악 잘하고 있고요. 저도 혼자 어머님 생신상 차릴 생각 없으니까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냥 생일 파티를 안 할 건지 제가 예약한 식당에서 파티를 할 건지. 제 말에 신우이는 잔뜩 성질만 부리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도 더 이상 신우이의 행동을 눈감아줄 수 없었죠.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또 한 번 연락해서 상을 차리라고 하면 당장 신우이들을 찾아가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죠. 그렇게 화를 사귀고 있는데 둘째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옳게, 이번 엄마 생신엔 옳기가 예약한 식당에서 밥 먹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 정말요? 그거 잘 됐네요. 금액은 제가 문자 보낸 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언니가 당장 옳게 찾아가겠다는 거 겨우 말렸어. 그냥 두시지 그랬어요. 저도 형님께 할 말이 많아서요. 제가 강하게 나오자 둘째 신우이도 기가 꺾이는 느낌이더군요. 신우이는 한참 침묵을 유지하더니 느리게 입을 열었어요. 옳게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언니한테는 내가 잘 말해둘 테니까 그만하자. 그리고 옳게는 이번에 돈 안 내도 돼.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식당 예약한 건 다시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알았어, 그래. 그럼 엄마 생신에 식당에서 보자, 옳게. 두고 보자는 듯한 목소리를 신우이는 전화를 끊더군요. 뭐 그런 건 겁나지 않았어요. 애초에 신우이들과 단판을 짓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요. 할 말 하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생신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신우이들이 모든 돈을 냈어요. 이로써 폭풍 같던 시간들이 조금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식사하는 내내 첫째 신우이가 불편한 티를 냈지만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고 다른 신우이들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더군요. 그날은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식사를 잘 마쳤어요.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렀죠. 그때 저는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범하게 다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늦게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어디야? 지금 큰일 났으니까 당장 시댁으로 좀 와. 큰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와보면 알 거야. 빨리 와야 해. 정말 급한 일이니까. 지금 바로 올 수 있지? 응, 알았어. 빨리 갈게. 대체 무슨 일이길래? 남편은 제 물음에도 답을 하지 않고 계속 빨리 오라는 말만 했어요. 전 하는 수 없이 남편의 말만 믿고 시댁으로 갔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무슨 큰일이 났다는 건지 가늠할 수도 없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죠. 그 늦은 시간에 2시간을 넘게 쉬지 않고 달린 결과였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어?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니면 어머님이 어디 넘어지신 거야? 어? 무슨 일이야? 왔어? 진짜 빨리 왔네. 대단하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잖아. 급한 일 있지. 당신 발밑을 봐봐. 이걸 오늘 안에 당신이 다 해야 해. 남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니 그곳엔 경악할 만한 것이 쌓여 있었어요. 두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거실에는 배추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당황해서 입을 열지 못했죠. 남편은 태연하게 머리를 극적이더군요. 지금 이 밤에 뭐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야근하고 집에 가는 날 부른 거야? 아, 그럼 어떡해. 일손이 부족하다는데. 당신도 와서 도와줘야지. 당신은 우리 집 사람 아니야? 그럼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김장한다고 미리 말하면 당신 안 올 거 아니야. 누나가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 안 올 거라고 급한 일 있다면서 그냥 부르라고 하더라. 그게 지금 자랑이야?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남편은 저를 속이고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죠. 그래도 믿었던 남편까지 이러니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시누이들이 방에서 쭉 나오더군요. 올케 퇴근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못했잖아. 왜 이렇게 늦었어? 우리 졸려 죽는 줄 알았어. 형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장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큰일이 났다고 거짓말을 해요? 내일 주말인데 올케가 힘들다고 거짓말하면서 도망갈까 봐 그렇지. 올케 잔머리 잘 쓰잖아? 안 그래? 제가 잔머리를 잘 쓴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듣는다고? 어머,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올케처럼 잔머리 잘 쓰는 사람 처음 봤는데? 잔머리를 잘 쓰는 건 항상 신우들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잔머리를 잘 쓴다니 어이가 없었죠. 저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배추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둘째 시누이가 제게 앞치마를 둘러주더군요. 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나. 빨리 끝내고 빨리 자. 잠이나 자자. 어서 시작해. 언니, 편한 바지 줘요? 그 옷 입고 김장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막내야. 올케 바지 좀 줘라. 회사에 옷 잘 입고 다니네. 그치? 새 시누이들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와중에 남편도 따라 웃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는데 뭐가 재미있다고 저기서 웃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에 막막하지만 시누이들의 말대로 다 같이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도 거실로 나오시자 김장이 시작됐죠.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김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김장을 하기 시작했죠. 저도 일을 안 하고 김치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김장을 시킨 건 분하지만 김장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첫째 시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아, 일하고 와서 좀 피곤하네. 잠깐 눈 좀 붙이고 올게. 엄마, 둘째 막내, 너희가 내 목까지 열심히 해줘. 알았어 언니.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좀 쉬어. 올케, 손이 아주 빠르네. 일이 잘 맞나 봐. 아우, 난 어깨가 너무 아프네. 시누이는 놀리듯 저를 힐끔거리더니 방으로 휙 들어갔어요. 어깨는 본인만 아픈가요? 저도 어깨며 팔이며 빠질 것 같더라고요. 다리도 점점 저리고요.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메일 좀 확인하고 다시 할게. 회사 일이면 얼른 가봐야지. 얼른 들어가서 메일 확인해. 그러게, 왜 지금 이 시간에 메일을 보내는 건지 나도 이해할 수가 없네. 막내 시누이는 일을 하러 간다면서 웃고 있었어요. 고무장갑을 벗어버리고 방으로 뛰어가듯 가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직감적으로 시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이 더 쑤시는 기분이었어요.
팔다리가 더 저릿한 것 같았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옆에서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던 터라 시누이들과 언쟁을 벌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럴 힘도 없었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부 시누이들의 거짓말이라는 걸 확신했죠. 어느 순간 둘째 시누이도 사라져 있더군요. 그걸 인지하자마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당장 각방으로 들어가 시누이들을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시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저도 포기하고 일을 했죠. 속을 만들고 배추에 속을 채우고 그걸 반복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였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더군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쌩쌩하셨어요. 그러니 저도 별 수 있나요? 그렇게 새벽이 돼서야 김장이 마무리됐어요. 아가 고생했다. 이거 오늘 안에 다 못할 줄 알았는데 네가 손이 야무져서 빨리 끝났다. 어머님 힘들지 않으세요? 어머님 허리는요? 아까 허리 아프다고 하신 것 같은데. 나야 뭐 집에 있는 사람인데 뭐. 네가 고생했지. 들어가서 얼른 쉬어라. 네 어머님. 어머님도 들어가서 쉬세요. 결국 새벽이 돼서야 김장이 마무리됐어요. 무려 100포기를 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둘만 남아 김장을 끝냈어요. 시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죠. 김장을 끝내고 남편 방으로 갔는데 남편은 태평하게 자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열이 뻗치던지 화가 치밀었지만 몸을 뉘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서둘러 쓰러지듯 잠을 청했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거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니 새 시누이가 김치를 나누고 있더군요. 잘 자고 일어나서 얼굴이 좋은 시누이들을 보니까 다시 한번 화가 치밀었죠. 시누이들은 김치가 맛있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너무 맛있다. 역시 우리 엄마 김치야. 새벽까지 고생했지?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버렸네. 미안해할 것 없어. 며느리랑 후딱 끝내버렸다. 너희 피곤할 텐데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 너무 고마워. 엄마도 참. 항상 우리가 고맙지. 올해도 맛있는 김치 해줘서 고마워요. 자기들끼리 서로를 격려하며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에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였어요. 평소 시어머니는 시누이들과 다르게 모든 일에 무관심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태클을 걸거나 잔소리를 하는 분은 아니었죠. 근데 시어머니도 역시 똑같더군요. 자기 딸들만 챙기고 있었죠. 저는 뭐 안 힘들었나요? 제가 고생한 걸 알면 시누이들에게 한마디 할 법한데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시어머니에게 실망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시누이들 앞엔 큰 김치통이 3개씩 놓여 있었는데 제 몫은 딸랑 한 통이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 제 거 맞아요? 그래, 네 건 거기에 담아놓은 게 맞아. 고생했다. 가서 맛있게 먹어라. 어머님, 한 통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저만 한 통 주셨어요. 형님이랑 아가씨는 각자 3통씩 가져가는 거 맞죠? 그래, 쟤들은 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래. 저 정도는 있어야 두고두고 먹는다. 그래, 우리 엄마 김치 엄청 좋아하거든. 이 정도는 기본으로 먹어.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저만 한 통 주시냐고요. 일은 제가 다 했잖아요. 옳게. 지금 그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또 일은 옳게 혼자 했어? 그러게. 가만 보면 옳게는 말을 이상하게 한다. 우리도 다 일했잖아. 일을 하긴 하셨죠. 셋이서 재료 손질 잠깐 하셨잖아요. 그 다음은 다 저랑 어머님 둘이 했어요. 재료 손질한 건 일 아니니? 사람이 왜 이렇게 모났어? 제가 모났다고요? 아니,
일은 맨날 저 혼자 하는데 형님이랑 아가씨가 뻔뻔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저는 결국 시누이들에게 버럭 화를 내버렸어요. 시누이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전 시누이들이 그런 눈빛을 하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어요.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매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화가 치밀었죠. 놔둬라. 내가 너 주려고 김장을 한 줄 아냐? 우리 딸들 주려고 김장한 거 아니냐? 왜 우리 딸들 김치를 빼서? 어머님, 제가 50포기는 혼자 했을 거예요. 중간에 형님이랑 아가씨 다 들어가고 어머님은 힘들다며 조금씩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절반은 다 제가 했어요. 너만 힘드니? 우리 애들은 다 일하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김장했어. 엄마인 내가 내 자식들 김치 준다는데 뭐 문제 있니? 어머님, 저도 야근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일 시킨 게 누군데요? 일을 시켰으면 그에 맞는 보수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할 말을 다 하기로 마음먹었죠.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전 결국 시누이들을 위해 김장을 한 꼴이었죠. 이런 걸로 소리를 치고 있는 제가 너무 우스웠어요. 김치 가지고 이렇게 따져 묻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저에겐 아주 큰 문제였어요. 시누이들의 노골적인 괴롭힘이 쌓이고 쌓여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까요. 올케, 진짜 웃긴다. 올케는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여기 올케 편이 있을 것 같아? 올케는 며느리야, 며느리. 며느리가 어떻게 딸이랑 같아? 올케는 김치 한 통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 여기 딸이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형님이랑 아가씨가 시댁에서 이런 취급받으면 어머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저도 소중한 딸이에요. 이러시면 안 되죠. 올케, 지금 우리 엄마한테 따지는 거야?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진짜 배가 불렀구나. 시댁 식구들은 정말 뻔뻔하더군요. 자신이 뭘 잘못한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죠. 특히 첫째 시누이는 결혼까지 해서 아이도 있으면서 일은 며느리가 다 하는 거라고 바락바락 소리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었죠.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당신 쭉 지켜봤는데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 거야? 당신 주제 파악을 해야지. 며느리가 일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뭐가 억울하다고 아침부터 이렇게 큰 소리야? 너는 친정 가서 일해? 네가 친정 가서 한 번이라도 일을 한 적이 있냐고. 올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다 있는 데서 혁진이한테 소리친 거야? 남편이 먼저 소리쳤어요. 저는 뭐 소리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어이가 없네.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이런 집안에 하루도 더 있기 싫더군요. 시누이는 그 와중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위협하는데 코웃음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이러니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죠. 뭘 잘한 게 있다고 큰 소리를 쳐. 당장 누나한테 사과하고 참고 넘어가.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고작 한다는 말이 사과하고 넘어가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잘했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냐? 그러게. 나도 너랑 왜 결혼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살았지. 빨리 누나한테 사과해. 당신 진짜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냐?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은 나만큼 일했어? 나 오늘 새벽까지 일했어. 적어도 사람이면 고마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형님이나 아가씨나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그만해. 당신이 다 잘못한 거니까 큰 소리 내지 말라고. 남편의 말에 저는 큰 절망을 느꼈어요. 힘들다는 아내 앞에서 한다는 말이 고작 저런 말뿐이라니 어이가 없었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혼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았죠.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 주제 모르고 계속 까불더니 꼴 좋다. 언니는 보면 참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 저러다 남편한테 미움이나 받지. 빨리 누나한테 사과해. 그러기 전엔 집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 알았어? 저는 시누이들에게 조롱을 들으며 눈물을 꾹 참았어요. 제가 이런 조롱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진짜 억울해서 말문이 막히고 서러웠죠. 남편은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큰 소리치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끔찍하던지 이전에 좋았던 모습은 싹 사라지고 아내를 무시하며 사과를 강요하는 남편만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화가 폭발해 결국 김치통을 모두 엎어버렸어요. 시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죠. 전 하나도 빠짐없이 김치통을 쏟아버리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꽉 붙잡으며 소리쳤죠. 이게 뭐야? 진짜 쟤 왜 저러니? 미쳤나봐 진짜. 야, 너 진짜 미쳤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저는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남편은 놀란 듯 뺨을 부여잡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야, 이혼하자. 이런 집구석에 더 있기 싫다. 그냥 이혼하자고.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다 알아들었으면서 뭘 물어봐? 오늘 집으로 가서 변호사 구할 테니까 소송 잘 준비해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여보, 이렇게 이혼을 하겠다고? 그럼 뭐 어떻게 이혼할 건데? 이혼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형님, 그리고 아가씨, 오늘 이후로 귀찮게 했다가는 저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 그렇게 아세요. 시누이들은 모두 놀란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답답하다는 듯 가슴만 쳐댔어요. 남편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건지 멍한 상태였죠. 쏟아진 김치 사이로 난장판이 된 집과 시댁 식구들이 보였어요. 당신 겨우 이런 일로 이혼할 거야?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당장 우리 가족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내가 왜? 뭐 때문에 용서를 빌어? 나야 너랑 이혼하면 그만인데?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큰 소리 내지 마. 나는 뭐 큰 소리 못 내서 지금껏 가만히 있었니? 이래서 내가 너랑 이혼하는 거야. 알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가방을 챙겨서 나왔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혼 절차를 밟았죠. 그리고 짐을 싸서 남편과 살던 집에서 나왔어요. 바로 친정으로 가 엄마에게 이 사실을 다 말했죠.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겠다. 잘 왔어. 엄마는 네가 무슨 선택을 해도 네 선택을 믿어.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이렇게 이혼할 줄 몰랐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몇십 년 살았던 부부도 이혼한다는데. 딸, 엄마는 네가 충분히 잘 생각하고 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네가 후회 안 하면 된 거야. 엄마, 나 후회 안 할 거야. 보란 듯이 아주 잘 살려고. 그래, 그럼 됐지 뭐. 우리 이모들 불러서 치킨이나 먹을까? 아님 족발? 아휴, 엄마도 참. 이모들 오면 물어보자. 메뉴는 이모들이 정하게 해야지. 아님 둘 다 시키자. 엄마 둘 다 먹고 싶은 거 아니야? 하긴 둘 다 시켜도 되겠지? 인원이 몇 명인데. 엄마는 제 생각보다 밝은 모습이었어요. 물론 저를 생각해서 애써 괜찮은 척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죠. 애쓰는 엄마를 위해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분명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미안해야 하는 일이지만 엄마의 말대로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 후 저에게 연락을 해 몇 번이나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너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묻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줘야 하나 싶었죠. 남편에 상대해주지 말자는 마음으로 전화를 계속 무시하니 남편이 태도를 바꾸더군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 그 상황에서 당신 생각 못하고 누나랑 동생만 생각한 거 미안해. 나는 그냥 당신이랑 우리 가족이 잘 지냈으면 해서 그랬어. 됐어. 사과 같은 거 하지 마. 내가 다 잘못한 거라며. 너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 이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변명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야.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당신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제야 내 잘못을 알겠더라. 이런 일 다신 없을 거야. 내가 잘할게. 응? 용서해줘. 남편의 입에서 당당하게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는 게 화가 났어요. 용서라니. 남편은 쉽게 말을 하고 있었죠.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겠더군요. 이렇게 용서를 해주면 다음에는 또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신혼 초에 살가웠던 시누이들을 생각하면 남편을 받아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들과 엮이긴 싫었죠.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누나랑 동생도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당신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하더라. 내가 힘든지 몰랐다고? 나는 여러 번 말했어. 그때마다 나 무시한 건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이고. 내가 뭘 어떻게 힘들다고 말했어야 해? 근데 미안한 건 진심이야. 다들 당신한테 미안해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금방 미안하다고 할 사람들이면 애초에 그런 짓을 안 했겠지. 내 말이 틀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인정한다니까? 어머니, 당신 연락 기다리고 계셔. 연락 기다리지 마시라고 전해줄래? 난 이제 당신 식구들이랑 더 할 말 없거든? 저는 단호하게 남편에게 선을 그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설득하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었어요.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시간 낭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의 연락처를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연락처를 바꿔가며 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을 아예 무시해버렸죠. 저는 이후 남편과 완전히 이혼했어요. 이혼을 하고 나니 명절이나 누구의 생일마다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 좋더라고요. 저에겐 그저 엄마와 가끔 이모들만 챙기면 되니까 마음이 편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와 이모들을 챙기는 건 마음에서 우러난 일이니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없었죠. 남편과 이혼을 마치고 저는 엄마에게 비싼 코트를 사드렸어요. 엄마는 이런 거 필요 없다며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제가 우겼죠. 엄마, 이 코트 꼭 입어야 해. 내가 엄마 생각하면서 샀단 말이야. 딸이 처음으로 이렇게 비싼 선물을 주는 건데 이거 하나 못 받아줘?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왜 이런 걸 샀어? 이렇게 좋은 건 네가 입지. 아니야, 이건 엄마 거야. 엄마랑 이렇게 잘 어울리잖아? 이거 반품하면 안 돼? 내가 택도 다 떼어버릴 거야. 이거 마음에 들지? 아이 참, 열심히 일해서 왜 엄마한테 이런 걸 사줘. 아휴, 마음에는 드는데. 에이, 거봐. 마음에 들면서 아닌 척하긴. 오래 잘 입고 다니면 되잖아. 그치? 시누이들이 시어머니 선물로 샀을 때 그저 바라만 보던 비싼 옷들을 이혼하고 나서야 엄마에게 선물해드렸어요. 그때 엄마에게 이런 선물을 못해드린 게 못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후 남편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남편은 이혼 후 시댁 식구들을 안 보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배는 떠났고 저는 남편에게 미련이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후련했죠. 그리고 이혼 후 저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환경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오래 일했던 회사를 떠나 이직을 결정했는데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됐어요. 저는 이직을 통해 다시 자존감을 채우고 경제적 안정과 평온을 되찾았죠.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결국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길 바라고 있죠. 그럼 제 사연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좋은 날이 계속되길 바랄게요.